지금도 금리 높은 적금만 찾아다니고 계시면 2026년에 진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조금 받았을 뿐인데 세금 빠지고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3월 31일 같은 시한이 걸린 제도들이 있어서 늦으면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건은 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한안을 움직인 사람이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자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자가 온전히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 6% 상품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1년 뒤 이자가 60만 원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가 떼어지면 실제 손해지는 건 4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이시라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잡히는 순간 건강보험 자격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금 빠진 것보다 더 큰 보험료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자 몇십만 원 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을 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는 여러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ISA 같은 절세 계좌는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신규 가입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로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가능했던 분이 올해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알아봤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더 급한 것 3월 말 기한입니다. RIA 국내 복귀 계좌는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로 돈을 옮길 때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게 2026년 3월 31일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이 지나버리면 같은 수익을 냈어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 주식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한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복잡한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금리 좋은데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금리만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세금 떼이고 조건 안 맞아서 중도에 깨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돈은 모으셨는데 구조를 몰라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2026년에 꼭 챙겨야 할 절세 통장 6가지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고요. 둘째, 그 통장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셋째, 3월 전에 실수 없이 끝내는 실행 체크리스트까지 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정말 억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3월 전에 꼭 챙겨야 하는 통장 지금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인 69세 김정호 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은행 창구 지나가다 보니까 금리 6% 적금이 있대서 넣어볼까 했대요. 그런데 막상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세금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더래요. 1,000만 원 넣으면 이자가 60만 원 나온다고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이자 소득세 15.4%가 빠지니까 손해지는 건 5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만기 기준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김정호 님이 더 찜찜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 넘게 잡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겁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자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신 분들 사례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금 몇만 원 아낀다고 했다가 보험료로 몇십만 원씩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호님은 결정을 바꿨어요. 금리부터 보지 않고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먼저 막는 쪽으로. 일단 본인이 ISA 계좌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올해부터 조건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나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비교를 시작한 거예요. 순서를 바꾸니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같은 이자를 받아도 세금 구조가 다르니까 실제 수령액이 2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걸 확인하셨대요. 저는 그 선택이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지나면 일부 제도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김정호님처럼 2월에 알아보신 분은 그나마 시간이 있지만 3월 말에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 있는 겁니다. 금리나 수익률보다 구조를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을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보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내가 조건에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실행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있으신데 구조를 몰라서 세금으로 새어나가는 분들, 제도는 있는데 신청 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모으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 하나 때문에 손해보시는 게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잠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고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빨리 퍼져야 더 많은 분들이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어떤 통장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요. 둘째, 창구 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질문 리스트까지 드릴 겁니다. 셋째, 3월 전에 실수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를 드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은행 창구에서도 다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상담하시는 분들도 모든 제도를 다 꿰고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한테 유리한 걸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물어볼 걸 알고 가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절세 통장, 그리고 3월 전에 꼭 점검해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메모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ISA 계좌, 비과세 한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보는 이겁니다. ISA는 일정 금액까지 수익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게 설계된 통장 구조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나 배당이 생겨도 그 안에서는 세금을 안 떼거나 적게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 계좌에 넣었을 때랑 ISA에 넣었을 때랑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는 최근 세법 개정 논의에서 일반형 비과세 한도를 최대 500만 원, 서민형을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국내 경제지 보도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쪽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요. 정확한 시행 시기와 최종 한도는 확정 고시를 기다려야 하지만 방향 자체는 확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만들어 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사례로 67세 이명수님은 배당이 들어오는 상품을 일반 계좌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배당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세금이 꽤 떼어진 거예요. 이명수님이 계산해 보니까 배당 10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손해 쥔 건 84만 6천 원 정도였대요. 15.4%가 세금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절세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ISA 계좌로 옮길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배당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 창구에서 만들 때 서민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서민형은 소득 기준이 있어요.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는데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민형이 되면 한도가 더 크고 혜택도 더 좋으니까 이거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주의사항은 제도는 확정고시 시점과 적용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개설 전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제도가 동시에 바뀌고 있어서 작년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창구 가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최신 안내문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갖고 계신 상품들 금리만 보셨나요? 아니면 세금 빠지는 구조까지 보셨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금리만 보고 넣으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ISA의 손익통산 기능을 모르시면 세금이 더 아깝습니다. 핵심 정보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있어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 난 상품은 세금 내고
손실난 상품은 그냥 손실로 끝나는데 IS에서는 이익이랑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 났고 B 상품에서 50만 원 손실 났으면 순이익 50만 원 기준으로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는 ISA의 대표 장점으로 손익통산이 자주 언급되고 일반 계좌 대비 세금 체감이 커질 수 있다고 정의됩니다. 추천은 국내 금융 설명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시면 손익통산 개념이 상세히 나와 있고 실제 계산 예시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해요. 사례로 70세 정은택님은 한쪽에서 이익, 한쪽에서 손실이 난 해에 일반 계좌였다면 억울했을 텐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구조부터 바꾸셨습니다. 정은택님은 주식이랑 펀드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주식은 좀 올랐는데 펀드는 손실이 났대요. 일반 계좌였으면 주식 이익에만 세금 내고 펀드 손실은 그냥 손해로 끝났을 텐데 ISA 안에서 관리하니까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실천 방법은 올해 투자 계획을 적어보고 손익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돈부터 절세 계좌 안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종이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올해 어떤 상품에 돈을 넣을 건지, 그 중에 어떤 건 이익 날 것 같고 어떤 건 불확실한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불확실한 것들부터 ISA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계좌 안에서도 상품별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 다르니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지 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라고 해서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나가고 상품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투자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손실은 반영 안 되고 이익만 잡히는 상황 아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 만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신규 조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정보는 이 통장이 일정 한도까지 이자 소득세 혜택이 있는 대신 2026년부터 신규 가입 대상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연구 결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금융사 공지로 확인됩니다. 추천은 금융사 안내문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 홈페이지 가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안내 페이지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자료와도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65세 넘으셨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로 66세 서정희님은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셨습니다. 서정희님은 작년까지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건이 맞아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도 새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기초연금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 혜택을 못 받았을 겁니다. 실천 방법은 첫째,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둘째, 이미 가입한 분은 만기 연장이나 한도 변경 때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참고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 갖고 계신 분들은 만기 올 때 자동 연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될 수 있지만 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동 연장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만기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해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통장 가입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나는 65세 넘었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IMA 계좌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핵심 정보는 IMA가 원금 보장을 내세우지만
예금자 보호 방식과는 다르고 상품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하니까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구조가 좀 달라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건데 IMA는 그게 아니라 상품 자체의 운용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는 IMA가 초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출시가 임박했고 운용 구조와 만기 전 환매 제한 같은 특징이 강조됩니다. 출처는 국내 주요 언론과 정부 매체 서명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IMA 도입 관련 보도 자료를 냈고 여러 경제지에서 상세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핵심은 만기 전에는 돈을 빼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중도 환매가 제한적이에요. 실천 방법은 이 돈이 만기까지 묶여도 되는 돈인지 먼저 구분하고 상품 설명서에서 중도 해지 조건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품 설명서 꼭 읽어보세요. 글자가 작고 어려워도 중도 환매 부분만이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원금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물어보세요. 주의사항은 예금자 보호한도처럼 동일한 안전장치로 오해하지 말고 회사 신용과 상품 조건을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도 회사마다 신용 등급이 다르고 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문입니다. 지금 넣으려는 돈,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져도 괜찮은 돈인가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RIA, 국내 복귀 계좌는 2026년에 해외 주식 세금을 줄이는 제도로 거론됩니다. 핵심 정보는 해외 주식을 정리해 국내 투자로 옮길 때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수익 나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잖아요. 그 세금이 꽤 큽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쓰면 일정 조건 안에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연구 결과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복귀하면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식이 보도됐습니다. 추천은 국내 언론 보도입니다. 여러 경제 매체에서 RIA 국내 복귀 계좌 관련 기사가 나왔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어요. 핵심은 3월 31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이 날짜 넘어가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첫째, 2025년 말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이 있는지 정리하고 둘째, 매도 후 국내 투자 유지 조건 같은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언제 산 주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이전에 산 것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도한 후에 그 돈을 국내 투자로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이런 조건들을 증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한도와 유지기간 등 조건이 있고 시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맞아야 하고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세무사한테 정확히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질문드립니다. 해외 주식 수익이 났는데 세금 때문에 팔기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통장보다 더 중요한 건 순서와 생활비 동선입니다. 핵심 정보는 혜택이 큰 계좌일수록 의무 보유나 유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급전 동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장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돈을 어디에 넣느냐예요. 생활비까지 다 혜택 통장에 넣으면 나중에 급할 때 큰일 납니다. 연구 결과로는 IMA처럼 만기 전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특성이 공적으로도 강조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상품들은 여유자금으로만 가입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깨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혜택도 못 받게 되거든요. 실천 방법은 비상금, 생활비, 장기자금 3칸으로 나누고 장기자금만 혜택 통장에 넣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비상금은 언제든 바로 쓸 수 있게 입출금 통장에, 생활비는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에, 그리고 당분간 안 쓸 돈만 혜택 통장에 넣으시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혜택 통장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 깎이고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수수료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조를 잘 짜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통장 구조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깨실 건가요? 혹시 혜택 통장부터 깨시려고 하시나요? 그럼 구조를 다시 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내 통장 목록부터 적어 보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통장 종류가 많아질수록 세금과 소득 인식이 꼬일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이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도 복잡해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대충 기억으로 처리하면 빠지는 게 꼭 생긴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분명히 통장이 하나쯤은 빠집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자동이체만 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예금, 적금, 배당받는 계좌, 해외 주식 계좌를 종이에 적는 겁니다. 지금 바로 종이 꺼내세요. 은행별로 적으시고요. 계좌번호까지는 안 적어도 되니까 어느 은행, 어떤 상품인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금은 몇 개, 적금은 몇 개, 펀드나 주식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 계좌가 몇 개인지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5초 안에 대답 못하시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익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금리가 높아 보여도 세금 떼면 체감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금리 6%라고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보면 세금 떼고 나면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금리는 조금 낮아도 세금 혜택 있는 데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은 광고 문구만 믿고 들어가면 나중에 허탈해진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광고할 때는 세정금리로 크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세후로 계산을 보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예상이자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뺀 숫자를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세요. 금리 곱하고 거기서 15.4% 빼고 수수료 있으면 그것까지 빼보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내 손에 남는 돈을 알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금리 비교할 때 세후 금액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는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만 65세 넘었다고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이제는 기초연금 받는 분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 모르고 창구 가시면 헛걸음하십니다. 주의사항은 만 65세 이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창구 갔다가 허탕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월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 정보로 알고 가셨다가 조건 안 맞아서 못 만들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 방법은 주민센터나 관련 안내로 본인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5분이면 확인되니까 은행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혹시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확인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네 번째 IMA는 가입 전 중도자금 필요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만기 전 환매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공적으로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고 증권사 상담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만기 전에는 돈 빼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생활비까지 넣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결국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이 묶여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불리한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데서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만기까지 안 써도 되는 돈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생활비 6개월치는 무조건 빼놓으시고요. 비상금도 따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남는 돈만 넣으시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다섯 번째, RIA는 시기별 혜택 차이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는 2026년 3월 말까지의 구간이 특히 강조됩니다. 3월 3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수익이라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몇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늦게 움직이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3월 되면 증권사도 복잡하고 처리하는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월 안에 알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실천 방법은 보유 해외 주식의 매수 시점과 예상 수익을 먼저 정리하고 요건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산 주식인지,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서 내가 조건에 맞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3월이 지나면 손해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점검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하세요. 6번째, 창구에서 물어볼 문장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창구 가시면 직원분이 빨리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물어보기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창구에서 긴장하면 중요한 질문을 빼먹습니다. 준비 안 하고 가면 나오면서 그거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야 되고 시간도 체력도 낭비예요. ISA는 서민형 해당 여부 확인, 비과세 종합저축은 신규 가능 여부, IMA는 중도 조건과 수익 구조, RIA는 요건과 한도와 유지 기간, 이렇게 4줄만 메모해 가는 겁니다. 작은 메모지에 적으세요. 글씨 크게 적으시고요. 창구 가서 그거 보면서 하나씩 물어보시면 됩니다. 메모 없이 가시면 중요한 한 줄을 꼭 놓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7번째, 가족과 상의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자녀가 추천한 상품이라도 우리 생활비 구조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추천하시는데 부모님 상황을 다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서로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추천대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고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 돈의 목적이 생활비인지 비상금인지 장기자금인지 더 말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먼저 설명하세요. 이 돈은 생활비고 이 돈은 비상금이고 이 돈만 여유자금이라고요. 그럼 자녀도 정확하게 조언할 수 있어요. 8번째 마지막은 일정입니다. 달력에 3월 목표를 박아두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제도는 늘 기한과 요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기한 지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요건 확인하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마음만 먹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감이 와버립니다.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러다가 어느새 3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번 주 안에 확인 전화, 다음 주 안에 창구 방문, 3월 중으로 정리 완료,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창구, 3월 20일까지 완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금리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첫째, ISA 같은 절세 계좌는 한도부터 확인하고 서민형 해당 여부를 챙겨야 한다는 것. 둘째,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셋째, IMA는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 중도 환매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넷째, RIA는 3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이 있어서 늦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다섯째,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와 비상금과 장기자금을 나누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지나가다가 금리 6% 보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금리가 높아도 세금 떼면 별로고 조건 안 맞으면 중간에 깨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세금이 빠지는 구멍을 먼저 막고 조건에 맞는 혜택, 계좌로 돈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 건강보험료는 영향 없는지, 중도에 돈 뺄 일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자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으로 빠지고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까지 흔들리면서 체감 수익이 확 꺼져버립니다. 피부양자이신 분은 소득 잡혀서 건강보험료 몇십만 원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내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ISA 같은 절세 계좌에 넣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비과세 종합저축 조건 맞으면 이자에 세금 안 떼고 순서 잘 짜서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 나눠 놓으면 급할 때도 안심이고요. 이렇게 하면 같은 수익인데도 실수령이 20만 원, 30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과 계좌를 종이에 다졌고 이 돈이 생활비인지 비상금인지 장기자금인지부터 나누십시오. 통장 몇 개 있는지 적어보세요. 은행 예금, 적금, 증권계좌, 펀드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용도인지 옆에 적으세요. 생활비면 생활비, 비상금이면 비상금, 당분간 안 쓸 돈이면 장기자금, 이렇게요. 이것만 해도 구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ISA 비과세 종합저축, IMA, REIA 같은 제도는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ISA는 서민형 되는지 확인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초연금 받는지 확인하고 IMA는 중도에 안 쓸 돈인지 확인하고 RIA는 3월 전에 움직여야 하니까 일정부터 잡으시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실수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3월 전에 꼭 확인할 계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개다, 3개다, 5개다,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계좌 이름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